그 발제를 다 네 분에 해 오신 거를 쭉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앞에 두 분은 참 길었고 이제 뒤에 두 분은 그나마 좀 약간 시간이 절약하면서 해주셨고, 근데 들으면서 그 저는 발제를 안 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네 분만 하셨는데 하신 분들은 다 들으신 분들도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고민을 나름 많이 하시면서 발제를 하셨구나. 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들으면서 고민되고 의문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받을까요? 질문을 받고 토론, 뭐, 문제제기, 발제에 대한 문제제기라든가 얘기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의견을 받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이게 음, 질문의 문제가 아니고 토론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질문을 받고 토론으로 넘어가면 혹시 됐습니다. 없으면은 네, 없으면은 그거 순서지. 질문 있으십니까? 따로 질문할 게 없으면 토론거리를 잡으면서 같이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어,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발제 내용이 많이 있으면서 어떤 걸 할지 좀 막막하긴 한데,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제는 안 했지만 자기 의견을 낼 사람도 좀 받아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 데 하기로 했으니까 네, 뭐 질문보다는 일단은 그 발제문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무슨 자기 생각 좀 멀리 계신 분부터 할까요? 천연 공지 할 얘기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직도 윙 소리가 나나요? 어디 가시지 않은 거죠?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예. 아까는 제가 이상한 유튜브가 하나 켜져 있는 줄 모르고 아, 귀 네. 짖는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 하여튼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또 모여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노동전 동지들이 좀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오늘 이제 든 생각은 어떤 거냐면, 결국은 노동전선이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출발할 때는 우리가 현장 활동가, 현장 조직, 대표자의 이런 성격을 이어받아서 현장 활동가들의 전국적 조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생각하면서 노동전선을 해왔는데 실제로는 현장이 무너지고 현장 자체가 현장 조직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제 남아있는 현장 활동가들이 뭐 변혁당으로 한 번 가고 전국 결집으로 한 번 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숫자라든가 여러 면에서 노동전선이 굉장히 작은 조직이 되어 온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 결집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중국 결집으로 가지 않는 이유, 혹은 변혁당으로 가지 못한 이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이제 변혁당의 노선에 만약에 찬성을 했으면 갔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전국 결집의 어떤 주장이 맞다면은 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남아있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발제하신 분들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어, 드는 생각이, 그래, 우리 남아있는 우리가 비록 숫자는 작지만 그럼에도 노동전선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것이 지금 현재 뭐 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적인 어떤 어, 그런 것들을 속에서 아까 이열재 쌤이 말씀하신 뭐 마스터 플랜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좀 목적의식적으로 활동가들 역할 분담을 해서 지역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가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계 동지, 김형계 동지,
전에 그 문서로는 제출 못하지만 간략하게 의견을 제출해 주신다고 미리 예약을 하셨는데요. 그 발제를 뭐 제가 조금 할까 생각하다가 못했고요. 네. 뭐 하신 말씀들은 잘 들었고, 지금 현재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나온 얘기들 가지고 어떤 잘 모아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좀 사정도 있고 해서, 그래서 사실 뭐 충분하게 자료들을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견보다는 간단한 소회만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부분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고 어떤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는 것조차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제 귀를 갖다 딱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막은 다음에 아마 들었더라면 3년 전에, 4년 전에, 5년 전에 한 얘기를 그대로 듣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떤 형태든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을 갖다 첨부를 한다면, 첫 번째,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정세인가, 우리는 어떠한 지형에 서 있는가는 전적으로 우리 노동전선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객관적이며 다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에 있어서의 이합집산의 하나의 결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단지 그것은 중요하다. 그러한 중요한 구체적 지형 위에서 과연 노동전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죠? 원래 고유한 역사성을 갖다 주장을 하다 하더라도 결국 전체성 속에서 민주노총에 속해 있는 노동전선은 무엇을 해야 할 건가? 이렇게 될 때만이 좀 온전한 이야기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만 의견으로 제가 간단하게 제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말했으면 다시 얘기해. 뭘 또 얘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저희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해야 할 아, 것인가? 뭘 할 것인가? 그것이 없이 그냥 자, 첫 번째, 그, 일상적으로 우리가 언제나 해오는 활동들은 충분하게 김영균 대표가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리 그 김태균 저 수도권에 속해 있는 김태균 동지가 하는 활동들, 그런 속에서 충분히 다 알고 있으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가장 커다란 문제는 무엇이냐면, 천혁 동지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왜 결집으로 가지 않았냐. 이 문제는 결국 그 양동기 동지께서 말씀하신 변혁의 주체성, 지도성 있는 어떤 현실적인 그룹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이 두 가지 것들에 대해야죠. 일상적인 활동은 일상적인 활동이고, 우리가 바로 그 변혁성에 있어서의 주체적 지도,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했고, 이렇게 저렇게 변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만 이율재 대표가 말씀하신 마스터 플랜이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거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한 동일한 것과 또 똑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성의 방점이 따로 찍히듯이 바로 중요한 것, 오늘날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일상적 활동인가? 즉, 노동조합으로 들어가서 이러저러한 노동조합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너의 편이니 우리 노동전선에 가입을 해서 우리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좀 더 조직이 커지면 뭔가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날 이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정말 변혁적 전망이라는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 이건 뭐 너무나 뻔한 얘기겠죠. 그 점을 오늘 토론에서 강조점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음. 제가 발제를 길게 했기 때문에 핵심이 잘 안 잡힐 수 있는데 그 얘기 좀 할게요. 네. 당이 그러한 누군가 우리도 그 일원으로 해서 같이 하면 되는 정도의 그러한 정치 사상적, 실천적 구심으로서의 그런 당이 존재하지 못한 조건에서 활동가 조직 그 일을 당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단식 내용을 해내고 또 그런 주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일주체가 되고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는 옛날부터 해왔던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거는 뭐 얘기한다고 해서 과제를 제출한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관점에서 지향과 방향 이런 것을 토론하고 방향을 세웠어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이제 뭘 꼬물꼬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토론도 하고 있고 뭐 신문도 내고 있고 뭐 쭉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실력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외형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계속 얘기한 것은 2016년도에 정책위 사업의 한계가 내부 논의할 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하고 논쟁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구체적 실천으로 들어가니까 무능하더라. 이걸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학습하고 토론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운동사회에 뭐 아까 신자파 얘기도 했지만 그런 농경 계급적 관점에서 어, 또 이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소부르주아 이데올로기 또 그런 그 올바른 방침의 문제 이런 거를 올바르게 에, 아주 구체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내고 이거 해야 되고 매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신문도 있고 성명서도 있고 유인물도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구체적인 지점이에요. 조직하자 뭐 하자 다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할 게 한 개도 없어. 지역에서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직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봐요. 조직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보고 시스템을 전에는 지역 보고나 현장 보고, 산별 보고 다 했는데 그게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다시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뭐 양정민 동지 얘기했던 그런 연대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대 사업이라든지 정치 사업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복잡한 얘기 하나 해도 혼방이라. 그러니까 이미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고 있는 걸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보면 하고 있는 일 자체를. 그건 조남소가 할 일이고 김영규가 할 일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런 내용 평가해내고 부족한 지점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런 예리한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와서 실진으로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매시기 상황에 대해서 정세 보고를 또 평론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우리는 어떻게 할래? 이거를 아주 예민한 우리 그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머리를 맞댈 수 있어야 조직이다. 난 그걸 강조한 거예요. 조직하는 거나 내용 없이 뭐 헛방이라.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우리가 현장 조직에 영향력이 일정히 있을 때조차도 선거에 개입하는 건 다 공동이 가지고 해. 근데 정치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이 없으면 그 울림도 만들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현장 활동가들이 정책 실천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올바른 방침들을 내고 그것을 설득해내고 정책 실천으로 가게 할 때 비로소 그게 조직이니까. 근데 그거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때는 실력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지원하는 역할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문제고 핵심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쩔래 이 문제입니다. 논평 하나 쓰는 것도 잘 쓰지 못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올바른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대중적으로 통로해내고 관점을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여기서 제가 병력의 수치성, 수치성을 이해하는 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세요. 거기 아니고 여기 계속 앉아 있어. 그리고 목소리를 좀 크게 해야지. 변혁의 구체성이라는 지점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틀리다는데 여기서 이제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저 책 속에 변혁의 구체성은 없다. 이 변혁의 구체성이라는 건 결국 이 변화하는 현실과 세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목적으로 갈 것인 거지 저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재단해서 자꾸 다리를 자르는 것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혁은 구체성도 없고 대중들과 연결도 되지 않는 것이다. 간단한 일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PC주의 뭐 또 페미니즘에서 특성을 한다라고 치지만 실제로는 다 파탄이 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의 역사, 그 디즈니가 만드는 어떤 몇 가지에 있어서의 그 전례적인 어떤 상업적 영화들이 왜 실패했는지, 대중은 왜 그것을 거부했는지, 왜 오늘날 다시 트럼프가 나서고 바이든의 어떤 저 자유주의적 어떤 리버럴들이 패퇴를 하는지, 그러한 역사, 대중의 선택 속에서 이미 더 파탄이 나고 있는 거. 그런데 진보라는 이념 자체는 그 공허한 이념 자체를 계속 대중한테 요구를 하면서 자기 것들로 교육시키고 세뇌를 시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로서는 변혁이란 건 있을 수가 없고, 거꾸로 파시즘에 있어서의 생성의 조건밖에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민 대표하고의 생각의 저희의 차이점은 뭐 바로 그런 점인 것 그런 같아요. 여지가 엄청 많네. 네. 이거 나를 엄청나게 왜곡하네. 왜 그러는 게 이제 그런 그에 점이다. 대한 고정관념이 네. 아주 박혀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나중에 책에도 말로 그리고 뭐 이 토론회 자체가 뭐 질문, 말하자면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질문이든 확정적인 질문이든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긴 하지만 그 자꾸 구체성은 뭘 가지고 구체성을 뭐. 아니 오늘날 변화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얘기를 해야지. 노동자한테 가야 돼. 아, 우리 토론하니까. 노동전선은 어. 첫 번째, 그냥 주어진 단체로서의 되든 안 되든 원래 역사성을 존중하면서 민주노총 내에서 자기 활동을 하는 거. 그거 나쁘지 않잖아?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뭐 하는 거. 그럼 토론이 필요 없는 토론. 아니, 그걸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분명히 그것은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즉, 오늘날 다들 여기 이구동서로 얘기한 변형의 어떤 상실, 그 변형이라는 건 오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어떻게는 안 되는 것 같더라. 분명히 변혁은 다가오는 것 같잖아요. 저는 그, 아니, 두 번이나 걸쳐서 이 민주주의 시대에,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경제선장 4만 불의 시대를 달리는 이러한 시대에 두 번이나 저렇게 날아가는데, 왜 그게 변혁이라고? 그러니까 변혁이, 노동자 국가 건설을 자본주의 어떻게 극복하는데 한 발이라도 나갈 때 이 고민을 하는데 왜 자꾸 뭐 이거는 깊이 있는 차이들이나 철학적 주제니까. 노동자 국가를 왜 건설합니까? 노동자 국가를. 노동자가 다 없어지면은, 레이버들이 없어지면은, 그냥 인민의 국가가 되든 무엇이 되든 공동체가 되든 공산주의 사회의 어떤, 뭐가 되든 무엇이 될 수 있겠죠. 단지 우리가 중간에 그 과정에 거쳐야 될 거는, 뭐, 그 표현이 어떻든 간에 노동자 정부든 모든 표현이 어쨌든, 그것은 어쨌든 소수의 독재적 권력이지, 다른 사회를 가기 위한,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어디 있냐. 큰일 났다. 우리 선전 편집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하면 큰일 난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 형태가 어떤 형태일지 모르지만 중간적 과정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AI 때문에 노동자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AI가 무슨 노동자가 없어져? 그러니까 노동자가 없다는 없어진다는 전제가 뭔지 나도 그게 뭔 얘기지 그거. 그랬는데 네. 지금 AI를 생각을 했어. 노동자가 자본- 없는 세상을 어떻게 상정을 하지? 자본가가 없으면 이걸 그랬는데- 노동자가 없는 거죠. 무슨 자본가가 없으면 노동자가 없으면 자본가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없는 세상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뭔 얘기를 하는 거지? 노동자 국가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하는 네. 거예요. 노동자 국가가 되려면 어쨌든 간에 자본가가 없어야지 노동자 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자본가가 그럼요. 없어야지 노동자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죠. 자본주의는 있고 자본주의는 있는 거고 자본가가 있는 건데 자본가가 없으면 노동자 국가가 되는 게 아니고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자본 독재를 철폐할 때 이 노동자 국가가 되는 거지. 그런 자본가가 없어지면 된다. 이건 이상한 자본가가 더 물고 늘어질 생각은 없어요. 지금 박찬웅 동지가 좀 약간 이 뭔가 논쟁의 지점을 잘 이렇게 약간 흐릴 수 있는 그러한 머릿속에 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우리가 막 미루어 짐작하느라고 바쁜데 제가 이제 약간 논점을 좀 돌리면 이 박찬웅 동지 이렇게 약간 또 하나의 문제를 살짝 이렇게 논쟁 지점을 한번 만들어내면 박찬웅 동지가 얘기한 자본 독재의 구체성, 자본 독재 투쟁의 철폐 투쟁의
구체적인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거는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 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 노동전선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보면 노동전선에서 아무 결정도 없어요. 노동자 신문에 어떤 글이 나왔어. 그건 노동전선의 결정이 아니에요. 현장 과광장에 어떤 글이 나왔어. 아무리 좋은 필진이 있어도 그거는 노동전선의 입장이 아니에요. 노동전선이 또는 어떠한 변혁운동 세력이 자기의 결정, 마스터 플랜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노동전선이 무엇을 할 거냐? 지금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어떠한 실천을 할 거냐? 또는 민주노총 대중 조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걸 판단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노동전선은 어떤 실력이 있고 지금 현재 노동전선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한 적이 없어요. 다 저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실천을 해? 힘을 모아서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약컨대 제가 말하는 마스터 플랜 또 여기 박찬욱 용지의 구체적 계획 이거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노동전선이 에, 뭔가 그러한 변혁적 관점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무엇이 변혁적인 거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고 각자 다른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걸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 노동전선은 어떻게 노동운동에 필요한 과제들이 10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노동전선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이고 할 수 없는 거는 일단 에, 어디 장롱에다 넣어놓고 노동전선이 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이고 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결정을 한 적이 없다. 그러한 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결정이 포함된 마스터 플랜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또 결정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그 노동자 국감이 뭐 또 하는 거는 노동전선에서 벌써 몇 년 동안 토론하고 노동전선의 소개글도 만들어내고 또 뭐 별로 많이 나가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박찬호 동의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자체가 다른 거야, 아예. 왜냐면 토론에 참여 안 했거나, 뭐, 관심이 없었거나, 자기 생각만 하고 있었거나, 아니, 이런 거지. 김영미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그다음에 내가 얘기했던, 노동자 국가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러한 다른 지점이 노동전선 회원 간에 얘기할게요.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는데 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데 음. 그것을 노동전선의 입장으로 정리를 한 적이 없어. 결정한 적이 없어. 아니야. 저는, 아니 그럼 결정을 언제다 발제만 있었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을 우리 노동전선에 뭘로 한다. 그래서 어떠한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실천 방침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결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국가에 대해서 지금 뭔 차이점을 보이는지 나는 파악은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르다라고 하는 지점을 제가 결정이라고 포착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제가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네. 그걸 저한테 제 발제로 쭉 나와요. 지난번 동계수련회도 발표했고, 노동전선 기한과 내용에 대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했었고, 강령의 규약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전선 소개문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우리 토론할 때는 이렇게 논의했고, 이렇게 다 정리해서 발제했어요, 저는. 그게 노동전선의 결정이에요. 그거 없었다고 얘기하면은, 뭐 되는 거예요. 그동안 얘기 아무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규약이나, 그 다음에 그 노무 소개나, 그러니까 많은 토론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갖다가 인식이 너는 왜 다르냐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양 대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제3자가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노동전선은 뭐지? 뭘 결정하고 뭘 판단을 한 거지?
그거를 인정을 해야지 된다는 거야. 제3자의 입장에서 그래야지 결정이 다 있었다. 발전은 그런데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이야. 아니 여기 전원배 동지가 신조아파 PC 막 얘기를 했어요. 그거 발제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무도 이의 제기 안 했어.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 하나 파편적으로 하나가 얘기됐을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야 이거를 실천을 함에 있어서 야 이거 지금 이게 더 급해 저게 더 급해 지금 뭘 하지? 라고 하는 실천 방침으로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자 국가는 얘기했지만 노동자 국가를 어떻게 실천할 거야? 네. 지금 안 했다고 얘기해보면 진짜 내가 아니 왜냐면 필요하게도 있고 다 있는 그거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대의원에서 아니. 결정을 하는 것조차도 무시하면 안 되고요. 저기 뭐 안에서 뭐라고 네. 해요? 하나만 얘기하면 저기 다른 사람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뭐 이렇게 뭔가 좀이 그게 논쟁 뭐, 지점이 있는데 누가 얘기하려고 김영재 동지 사회자가 예. 말하면 되겠습니까? 말할까요? 네,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게, 어떻든 발제에서 나왔던 우리 어떤, 정치 사상적 어떤, 기준점들을, 아까 뭐, 발제했던 신자파에 대한 문제라든가, 우리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자 민중의 어떤 그런 전망으로, 어쨌든 우리가 노동자 국가 권력으로 나가자 하는,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우리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뭐, 노동전선에서 또 아까 이율재 선생님 얘기했듯이 이제 어떻든 우리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어떻든 전선이 어떻든 노동자 비현역 사상에 있어 가지고 상당하게 어떻든 한국 사회 운동에서 봤을 때 뭐 아까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든 이게 공개된 조직으로 보면은 그나마 이렇게 변혁성에 대한 정치 사상적 의식들을 상당히 좀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아까 좀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점들은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실천할 거냐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박찬원 동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뭐 그것을 뭐 박찬원 동지가 그걸 부정한다든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그런 내용을 가지는 것들을 부정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에만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저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들리고 그러면 변혁을 누가 하느냐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결국 노동자들이 변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제 그런 측면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내부에서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평가하고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한 축으로 그러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에서 기존에 어쨌든 뭐 일정한 한계는 있지만 최소한 현실에 개입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노동운동 자체가 또 노동자 대중들이 계급성을 강화하면서 당장 변혁의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계급성을 강화하고 또 계급투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하나의 어떤 통로로서 민주노총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못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비무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주의 주장만 남고 실천 능력은 대중과 계속 분리되는 어떤 그런 것 아니냐. 그런 답답함을 저는 뭐 얘기했던 것 아닌가 생각하고 오히려 그러면 노동계급에 대한 그거를 이게 대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럼 노동계급을 어떻게 더 계급적으로 상승시키고 또 계급적 운동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기 위한 것들을 또 그러면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민주노총에 전체 한국의 노동운동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운동을 한다 했을 때 거기에 어떤 상당한 어떤 뭐 민주노총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그런 어떤 통로가
민주노총의 어떤 계속성을 강화시킨다든가 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어떻게 사실 매칭을 같이 내용적으로 대줘야 되는 문제 과제를 저는 제시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로 해야 되지. 이게 뭐 니하고 내하고 다르네 이런 것들은 아니고 우리한테 부족한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더 오히려 노동 계급과 이렇게 에, 현재 노동 전선이 현장 조직 활동가로 출발한 조직이 현장의 어떤 기반이 더 약해졌다 하더라도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지금 뭐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저는 문제의식을 뭐 박찬원 동지가 거기 노동전선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것도 같이 하나의 어떤 논의의 주제로 그냥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면 된다. 그것 때문에 전체 틀을 다시 뭐 어떻게 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불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 발언을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결정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김영계 동지가 얘기한 것처럼 노동전선이 늘 변혁적인 관점을 견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변혁적 관점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 활동을 해왔고 이런 것들은 다 결정이죠. 그런데 제가 얘기한 부분은 더 그거 말고 좀 더 필요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였기 때문에 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표현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수정 발언을 드렸습니다. 네, 이일재 선생님 뭐 말씀에 뭐 오해는 없고요. 그거 뭐 당연히 좀 더 어떤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우리가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럼 그런 마스터 플랜의 어떤 한 요소 중에 아까 박찬원 동지가 얘기했는 것들도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제 얘기는. 예, 예. 그렇게 좀 정리가 돼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마스터 플랜이라는 얘기하고 그 구체적인 문제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방침을 내야 된다는 해석해내고 올바른 방침을 내고 실천을 저쪽 해야 된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잖아요.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라서 저도 그게 절박한 과제이고 속수가 적더라도 어떻게 힘을 합쳐서 올바른 내용을 더 확보해낼 것인가 또 하고 있는 일을 훨씬 더 내용을 강화시키면서 조직적 실천으로 가져갈 것인가. 일단 안 되는 걸 가지고 붙잡고 막 해봐야 몸이 떠구른다는 얘기고, 또 연대 문제는 어떤 관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될 문제, 그것도 이제 개혁적 관점에서 그런 당적인 주체를 강화하고 대중운을 급전시킨다는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될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 종합성을 확보하는 것, 조직성을 확보하는 것, 나 여기에 이제 집중하고 그걸 어떻게 할지 문제를 집중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음, 그게 뭐 대립되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노동전선의 조직적 한계를 무시하고 뭔가 이렇게 의욕만 앞서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컨대 우리 노동전선에서 지금 주요 결정기구가 대의원대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인데 이제 우리 노동전선의 조직적인 지금 현재의 어떤 역량의 한계일 수 있는데 어떤 단위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하면서 어떠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현상에 대한 예를 들었을 뿐이지 뭐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예컨대 뭐 또 이제 그 또 하나의 사업을 예를 들면 노동자 신문을 만들자라고 하는 일이 있었고 또 저는 그 시점에 조직 사업이 중요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조직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어느 쪽으로 결정 이러한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논쟁하다가 그냥 알아서 각자 가는 그 일종의 이게 당적 존재를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책임 있고 아주 규율 있는 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한 지향이 필요한 건데 이게 의욕만 앞선 건지 모르지만 예컨대 무슨 뭐 매월 태제, 4월 태제, 12월 태제 하는 것처럼 당의 어떤 뭐 정치국이면 정치국 이런 데에서 뭔가를 결정을 할 때 안 되면 막 그 숙청을 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거는 그게 하나의 과정일 텐데 뭔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노동전선이 변혁적 관점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변혁적 관점이야라고 하는 걸로 그냥 이거저거 다 나열하고 가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모든 사업들을 배치하고 지금 노동전선이 어디에다가 지금 힘을 배치할 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마스터 플랜과 그것에 대한 결정, 이게 이제 나는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걸 어디서 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운영위원회가 그걸 할 수 있을지, 집행위원회가 할 수 있을지 조금 약간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면 별도의 노동전선에서 별도의 대표들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어떤 단위를 만들어서 사전에 그것이 무슨 뭐, 무슨 뭐라고 할까요? 무슨 배후 조직 뭐 이런 게 아니라 별도의 고민 단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뭔가 별도의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노동전선이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노동전선의 1년 사업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평가하기가 어려워. 그냥 방향을 정했고 우리는 이렇게 해 왔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됐느냐?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냐?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사업을 방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엄밀한 평가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평생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누가 하냐 이 문제는 저는 공동대표를 하면서 새로운 뭐 별도의 사람을 상정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옥상 5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위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운영위로까지 주체화한다. 이게 목표였어요. 저는. 왜냐면 그게 지도부거든요. 그거에서 편차는 있을 수 있고 뭐 요리 정도도 차이가 나도 이거는 집행위가 돌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돼. 내가 준비해서 제안해. 어디로 집행위로 모이고 운영이 모이고 조직으로 모이는.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요. 솔직히 막 깨놓고 얘기해서. 그 다음에 내라는 것이 역량이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안해야 이게 논의가 붙고 뭐가 추진돼요. 신문도 마찬가지고 현장 관장도 마찬가지고 정치 토론도 싹 다 그래요. 싹 다. 내가 안 하면요. 누구는 해주겠지 비판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가 살아오면서 결론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역량이 중요하다는 거야. 지역에서도 한 사람 어디서든 그 많은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획하고 판을 읽어내고 조직해내고 그걸 조직으로 보고하고 조직적 실천으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한 발도 굴러가지 않는다.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안건을 내고 제안하면 돼. 아니면 같이 하자. 그, 하면 누가? 이거 발언하려고. 제가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예. 하여간 저는 뭐 오늘 그 토론회가 어쨌든 우리 재선과 이후에 정치 방침, 뭐 주요하게 정치 방침, 그 다음에 전선의 이후 진로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뭐 전선의 진로까지 다 오늘 좀 정리하기는 오늘 발제 그걸로 봤을 때 좀 만만치 않지 않은가 이렇게 좀 워낙 그게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근데 오늘 어떻든 간에 이게 토론의 시작은, 대선 이후의 그 평가와 우리의 어떤 정치적 어떤 방침과 이후의 실천, 방향, 이걸 중심으로 일단 배치된 토론회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뭐, 거기 또 다 이제 이후, 뭐, 전체 운동을 또 담는 거니까 또 전선의 진로, 일까지 다 연결은 되는데, 뭐 두 가지 다를 오늘 다 결론 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이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얘기로 그러면 정치적 우리의 방향성, 하는 얘기는 그동안 많은 얘기가 되어 왔는데,
어쨌든 오늘 토론회에서 대체로 그동안 전선이 노동계급의 어떤 독자성을 가지고 그 혁명적 노선으로 전선이 우리 자기 강화를 어쨌든 많이 해왔다고 봐요. 그럼 어떤 그런 측면에서 다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생각들, 변혁적 어떤 생각들은 다른 데하고 구별해서 전선이 가지고 있는 노선으로 봤을 때 다른 부분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까지 좀 저는 와 있지 않은가. 오늘 그 발제를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뭐 이후에 어떤 운동의 어떤 역할이나 또 어떤 다른 부분과의 어떤 연대나 또 우리가 또 내부적으로 또 뭐 추구할 건가 또 실천할 건가 이런 것들이 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후에 그려져야 될 그런 뭐 내용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제가 이제 토론을 보면 그런 측면에서 좀 뭐 이게 다막 읊어가지고 얘기하면 좀 그렇다 생각하고, 단지 이제 김영균 대표님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뭐 당연히 뭐 고생을 하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조직이 어떻든 전국 조직이 뭘 하든 간에 이게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전선이라 하면은 전체 이런 정세 속에서 어떤 전체 상황 속에서 이 전선이 우리하고 밀접하게 아니면은 동떨어지더라도 뭘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어떤 조직이라 하는 건 그렇게 호흡되고 그게 계속 따라가는 거라고 봐요. 무슨 일을 했까 신문을 내니까 일을 했고 신문을 안 냈으니까 일을 안 했고, 저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수단이기도 하고, 또 당연히 그거는 누군가 하고 또 그거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조직이라 하는 것은 조직 자체가 그런 어떤 전체적 어떤 사람들한테 호흡되고 또 보여지고, 또 보여진 것들이 또 같이 다 확인을 못 하더라도 이게 대중들이 볼 때나 또 주요 활동가들이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전선이 나가고 있네, 이런 것들은 항상적으로 저는 유지되고 확인되고 그런 것들이 강화해 가는 게 조직이지, 그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봐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그것을 뭐 어떤 부분적 일, 업무가 떨어진 일, 이것만 갖고 저는 뭐 얘기를 이렇게 다 평가할 수는 저는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말하자면은, 뭐, 아까 이열재 대표님이 좀 전에도, 뭐, 우리가, 어떤 방침이라 하는 게, 이렇게 당적 어떤 그런 것들을 못 간다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딱 정해가 한다 하는 것들에서 사실은 발생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조직 기조가 일상적, 또 전체 정세에서 항상적으로 발현되는가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선도 지금 뭐, 지난번 한상균 나왔을 때 그때도 한번 대응했다, 요번에 또 그러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사실은. 그게 뭔가 하면 조직에 그 기풍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뭐 논의해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논의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전체 우리가 정세 속에서 우리가 강제받고 거기에서 항상적인 우리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회원들과의 어떤 신뢰가 쌓이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 나가는 것들, 일관되게 해 나가는 것들이 어떻든 조직의 어떤 권위로 사실은 존재하고 이래 가야 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아까 박찬웅 동지가 얘기했던 거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무너져 있다고 저는 문제 제기를 또 다른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은 그럼 회의회가 이 방침을 정해야 된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방침을 정해야 되지만 그것이 정세 속에서 항상적으로 그게 그러면 작동해가고 일관된 입장들로 가고 있는가, 그냥 우리끼리만 하고 있는가, 뭐 이렇게 저는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우리끼리만 하고 있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토론에서 뭐 이런 정도는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라도 좋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체 정세 속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득할 건가, 이거는 기존 판단에서 제대로 뭐였다 하는 걸 일단 해놔놓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라도 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정체 정세 속에서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 저는 논의해 가는 것들이 맞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는 아까 박찬원 동지나 이런 동지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중요한 우리가 세워내야 될 과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일을 한다 그것만 갖고 그 조직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지금 막 쟁점이 돼 있는 부분을 사회자께서 정리를 하셔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뭐 내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주제가 대선 평가와 변혁 운동의 과제 뭐 이런 식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주로 저하고 김영균 대표하고 김형계 대표 동지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어떤 문제 의식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의견도 들으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김영균 대표께서 지금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뭔가 정리를 한번 할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 같아서 김영균 대표님 말씀을 먼저 듣던지 아니면 다른 분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김영균 대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과제를 좀 정리하고 오늘 토론의 과제를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진짜로 3시간 됐네요. 네. 사회자께 부탁드립니다. 네. 담배 표시.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전선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다들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근데 전선이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일상적인 활동을 그냥 하면 된다. 어. 근데 이제 그렇게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 된다고 이제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것 중 박찬 동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속에서 뭐 다른 걸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않냐. 지금 뭐 수도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가 굴러가는 듯이 일상활동 하면 된다. 이렇게 하셨고, 그 나머지 분들은 그런 일상활동을 하는 건 하지만 우리가 더 같이 이 전선이라는 그 틀에서 같이 해서 이게 전선이 아직도 결집으로 안 가고 병역당을 안 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할 것인가라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채우려면 서로 공유되는 하나의 그런 하나의 개념이라든가 하나의 어떤 주장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없다, 아쉽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같이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를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그에 대한 좀 과제로 그건 좀 얘기를 같이 해봐야 될 거라고 저도 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기반이 되면 김영기 동지가 얘기한 것처럼 정세가 지금 있는데 정세에 동떨어진 전선이 아니라 정세에 부응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노동 전선이 되어야 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선이 정세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하면서 회원들 간의 신뢰도 쌓고 전선이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때 발제를 하면서요. 여기에 초점 맞추는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했고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 뭐 했지만 그 내용이 안 실리거나 조기성이 없거나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 조직에서 그 정도 하는 것도 큰 일인데 그게 실제로 우리끼리 자족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중운동의 올바른 관점을 제출하고 피드백 구조를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 내용적 질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질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거의 대중 기반을 잃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수년 전에 잃었어요. 옛날 노동조선도 취약했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지원하는 단체 이런 형태 있고 그다음 민주노총을 둘러싼 거는 예민하게 움직였죠. 그런 건데 우리 조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조건에서 뭐 하나는 이거예요. 대중적 기반이 잃었으면 그거 문제 대중운동을 어떻게 할래? 그러면 결집에 그나마 느슨한 형태로 현장조직 결합되어 있는데 결집에 대한 어, 태도 우리 할 수 없으니까 해소할래? 뭐 어떻게 할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그 발제에서 해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살려가야 하되 이런 그 노동자 계급 운동을 하는 흐름에 어떻게 협력하고 연대하고 대입하고 결합해서 그 선진부의 결합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거냐, 여기에 초점 가 있는 거예요. 신문도 그런 게 되도록 해야 되고. 결국 잠시만.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제 노정치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그거에 그 대해서, 하신 말씀은 이제 그 정리 안 하셔도 될 것 그래서 같고요. 요런 부분에 대한 관점이 통일되지 않으면은 한 발도 못 나가고 공중에 공권 얘기가 공전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각자 맡은 일을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항상. 보고만 하고. 이렇게 안 되고 저기서는 어떻게 하고 할까? 이 문제가 우리한테 놓인 과제죠. 예, 그렇게. 예. 지금 발제를 회식은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원배 동지는 자신이 한 발제에 대해서 뭐 예. 강조해서 얘기하시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제 들으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3년 차 된 것 같은데,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된 동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을 좀 많이, 뭐, 동기들이 볼 때는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칸만 보면, 일로 와. 한 칸만 일로 와. 저 들리죠? 멀리 떠지. 아니, 들리는지부터 물어봐줘요. 예, 들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까놓고 얘기하면은 이제 한국 사회 운동 진영에서 지금 가장 대중적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는 데가 이제 민주노총인데 120만이 모여있으면 엄청난 거거든요.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나 재정력이나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상근 티오를 주면서 먹고 사는 활동가들이 그게 또 세력의 배가의 원동력이고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비판을 하자 제가 2023년에 그렇게 어쨌든 적극성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권영국 선번에 결합한 단이 상당수도 전혀 그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고 있었고,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이번에 완전히 이탈했어요. 너무나 그 진보당이 당권자가 10만이고 당비 내는 사람이 7만으로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은 사실 정의당이나 뭐 노동당은 당도 아니에요. 그 진보당의 영향에 비춰보면. 그리고 그 충성도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뭐 상대도 안 되고. 근데 오만 방자하게 지도부가 그 김재현을 최소한 대의원대에서 사퇴를 시켰어야 되는데 대표단을 해서 사퇴시키면서 전남, 광주, 전남, 전북, 그래서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전국회의와 다른 현장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제 이 얘기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그래갖고 엄청난 지금 지각 변동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당 주류파, 경기 동부라고 불리는 주류파는 사실상 파산한 상태예요. 그러면 걔들이 진보당만 파산했으면 저는 신경 안 써요. 근데 그걸 민주노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노총이 그동안도 진짜 양경수 수평부 내내 개판을 친 거예요, 진짜. 말로 체들한 거 써도 될 정도로 잔악하기 짝이 없는 짓을 했어요. 무력화시키고 식물화시키고. 그 대형 사건이 사실은 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많이 부딪힐 것 같아서 사실 그 얘기는 안 하고 그 별것도 아닌 그 체제 전환 운동 포럼이라든지 사회대 전환 연대회의에 대해서 제가 그것만 발제를 했어야 했는데 사실상 이번 대선 국면에서의 최대 파장은 진보당과 전국회의의 어떤 파산 내지는 완전 우양우 이미 유성정당 때부터 드러났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자유로운가? 제가 3년 동안 겪어본 바로는 우리 노동전선이 어떠한 정치적 결의를 하고 정치 결사체로서 현장 조직이지만 좌파 현장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경계가 애매해요. 정치 결사체와 대중 조직이라는 그 중간쯤 어디에 있고 그리고
갈수록 정치적 성격이 강하지 않으면은 존재 이유가 없는 조직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난 3년간 결정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지켜진 적이 없어요. 토론 백날 5차, 6차 하면 뭐예요? 한 결의도 안 내고 그리고 홍순영 교수가 신자파에 대해서 강연도 몇 번 하고 글도 몇 번 써서 많이 올렸어요. 하지만은 이번에 신자파의 본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하고 선거 운동을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면에서 다 돼 있는데 각자 노력을 안 해서 이 모양 이 꼴이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전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잡고 있는 거고, 오늘부터라도 좀 그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3년에 걸쳐서 내가 겪은 3년 동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우리 조직 내부에 정치 결사체 치고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이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자고. 아니, 오늘 아니, 더 그냥 얘기 그냥 아니, 그 못해요. 문제의식만 아니, 얘기하면 나는, 아니, 그거에 대해서 듣고 내가 싶다는- 얘기를 하면 어. 거기다가 얘기를 하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전원배 동지가 얘기하는 그런 문제의식에 99% 공감을 해요. 네, 저도 그러나 그때, 네. 노동전선의 어떤 그것과 관련된 실천과 관련해서는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노동전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잘. 그런데 전원배 동지는 안 했다고 뭔가 속상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른 지점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다른 지점들을 우리가 좀 더 어디선가 그거를 논의하고 피 터지게 논쟁을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가서 저기 민주노총 점거농성을 할 거냐. 할 거냐. 뭘 성명서를 쓸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판단만 했어요. 여태까지. 얘네들 개판이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홍승영 교수님이 또 막 판단 얘기를 했어.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 그랬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나는 이렇게 생각할 줄 몰랐지만 왜 그런 거 강의를 듣고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러는데 나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좀 패배주의적인 건지 모르지만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논쟁과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 이거는 답이 없는 거죠. 저는 네.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생각보다 훨씬 어떤 같은 조직에 있지만, 조직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이런 데서부터 이미 굉장히 큰 편차가 있다라는 걸 오늘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무더운 날 이걸 계속 지금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전원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저는 제가 뭐 할 얘기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분위기가 뭐 그렇게 썩 좋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토론하는 첫 번째 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또 동지들 얘기 들었으니까 저도 제 고민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테니까 다른 동지들도 자기 의견만 옳다고 그러지 말고 좀 다른 동지들은 조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요구하는데 지금 그만 좀 해요. 뭘 좀 해요. 운영위원이고 주체인데 주체가 자꾸 그 평가만 하고 있으면 될 문제 아니에요. 책임은 우리 전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야, 판단이 그럼- 다른 거야. 아니 그런 네. 관점 아니, 난 진짜 동의할 수 없어. 내 형편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왔어요. 왜 자꾸 아니, 나 나한테 지금 어. 이 부분을 지적을 할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생계 문제 힘든 아니, 사람 봐봐. 생각해봤어요? 아니, 봐봐요. 잠깐만. 뭘 내가 마치 정책 아니야. 연락받고 일을 안 하는 것 같이 계속 자꾸 아니, 다음 질문 압박을 해. 잠깐만. 내가 지금 두 가지 지점을 내가 좀 얘기를 하고 네. 싶은데요. 이건 좀 미안한 얘기인데, 왜냐하면은 다 저마다 다른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그거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어떤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나는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김영균 대표의 표현은 뭐였느냐면 유감인데 이거는 부정하는 얘기거든요. 다 내가 잘못이야. 아니. 아니 그거 내가 차라리 대표야. 대표. 내가 잘못이라고 내 얘기하면 대표고 아니 내 얘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능력을 두 가지 믿고 내가 내 얘기 들어보시라고. 네. 유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여간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이라고 하는 걸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내가 그래서 처음에 내가 전제를 깔았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고지점 하나. 그 다음에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 전원배 동지가 뭐 이렇게 아이씨 뭐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내 생각을 전혀 전면 부정하고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어떤 부분이 유감이냐라고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막 큰 소리를 내면은 여기 우리가 회의가 안 된다는 점에서 그분한테 이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회의할 때에는 이 좀 다른 사람을 자극하는 표현을 안 했으면 짧게 네. 해주세요. 선생님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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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여기는 집행 운영이 이미 지금 당장에 바로 단판이 나왔잖아요. 사회자는 김정민 동지예요. 김영균 동지 좀 사회자 통제 좀 따르면서 토론합시다. 혼자 무슨 마이크를 다 가져가. 발언권을 얻어서 앞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합시다. 진행 아이고 사회자 발언권을 주세요. 아니 좀 진행 아, 이렇게 하면 그냥 안 되는데. 처럼 얘기하는데 화가 나요. 솔직히 깨는 얘기하면 자꾸 왜 구경꾼입니까 이 사람들이 핵심 주체들인데 누가 구경꾼이라 그랬어요? 누가 도대체? 지금 누가 뭘 잘못해 그 얘기 할 얘기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앞으로. 지금 화를 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화를 그래서 지금 아까 나가는 네. 네, 잠시 5분 있으면 싸워 날까 5분 쉬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을 인정하는데 일단 제가 노동전선 남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해왔는데 뭐 지금 부산 내려가 있지만 이게 결국은 집단 지도력을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평가하기 너무 쉬워. 말하기도 너무 쉬워. 네가 좀 해.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안 되고 누가 합니까? 결국 자기가 하는데. 지금 약간 네.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 내가 볼 때 지금 그 부분을 바로 받아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리를 이제 김정희 제가- 동지가 정리 준비를 좀 해주세요. 네. 이거 진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꼭 뭐 이렇게 오지랖인데 김영균 동지 아니면 노동전선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내가 볼 때. 아니, 이거 나는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침발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냥 맨날 그랬었잖아요. 나는 이름만 걸어 놓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이런 식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 김정민 동지한테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김영균 동지는 진짜 대단하십니다. 뭐 이거 저거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회의도 다 정리해. 뭐 회의 자료도 만들어. 뭐도 해. 다 해. 아니면 뭐가 돼. 뭐 이렇게 했지만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결정을 하고 같이 일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여간 이렇게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지금 누가 평가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누가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잘해보자. 우린 공통점이 다 있어요. 내가 볼 때 90%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더 잘 해보면 좋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다른 지점들은 좀 서로 이렇게 자꾸 맞춰가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적어놨는데요. 네. 왜냐하면 논점이 자꾸 이런 토론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공정이 끄다낸 토론이 아니라 포인트를 잡아서 좀 얘기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열두 대표님도 그 얘기한 것들이 맞다고 얘기했잖아요. 조직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있는 집행위원들이 주체를 토론한 거기 때문에 집단 지도력이 어떻게 조직성도 만들어내고 할 거냐 이게 핵심 나도 내부적으로는 제가 발제할 때 뭐 하는 일들이 이거 하고 있는데 그 개별 담당이 그냥 하는 거야. 그 수술을 넘어서자. 그게 지금 과제다 내적으로는. 그 다음에 막힌 지점들이 대중적 기반을 잃어버렸잖아. 그러면은 연대에 대한 태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낼래?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소하자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어디 통합하자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이런 조건에서 최대치는 뭔지를 얘기한 건데, 그 지점에서 아까 김영계 전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은
매시기 방침들을 낼 수 있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 얘기 우리 한 게 맞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막힌 지점이다. 저도 대표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지점이죠. 저는 뭐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문 하나 내는 것조차도 그 내용 요새 잘 나가지도 못해. 왜 글도 제대로 못 써. 그 정도로 시간도 없고 그게 천착할 조건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능력도 너무 취약한 거야. 괜찮은 뭐 필진들이 그러면 그나마 해왔기 때문에 유지가 됐는데 우리가 조직적으로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올바른 방침을 내자는 김영계 동지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정치 선동을 조직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 차원에 시작했으나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우리가 어떻게 집행 운영이 다녀서 역할 분담을 해서 집중적으로 만들까 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동안 잘했네, 뭐 했네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더 나가서 그건 사상 이론적인 담지자들을 어떻게 노동전선의 그런 로 더 많이 이렇게 좀 뭐 홍 소장 같은 경우 많이 역할을 해주지만은 그런 부분을 더 이렇게 역할을 이렇게 사상 이론적인 그런 물꼬들을 좀 터서 지원하게 하고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맨날 뭐 움직여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너무 뭐 장난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가져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시 토론을 다음 하실까에 대해서 오늘 저 정리하고 그걸 제시를 하는 걸로 할까요? 요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는데 네, 지금 나온 문제를 가지고 집행위 네, 또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지점. 네, 예. 그래서 그걸 운영위에서 보고하고 또 토론하고 네, 그래서 실천도 연결되는 구조로 좀 실사구시적으로 네.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경이 뜬 얘기 아, 맨날 네. 해봐요. 예. 말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어쨌든 뭐 저는 뭐 앞에 그거 발제들은 다 뭐 의미가 있었고 네, 뭐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논쟁할 사안들은 아니고 근데 단지 뭐 앞으로 토론 이런 걸 할 때 좀 생산적 토론으로 하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은 우리 내부 점검이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이거는 뭐 개인 사견으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뭐 이후 집행에서 논의하더라도 오늘 얘기됐던 내용들에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후에 좀 논의를 해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뭐 그냥 아까 이제 발제 듣고 제 소감만 가지고 지금 그 추가 논의가 좀 잘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그 이제 첫 번째 발제하신 우리 동지 이 얘기는 어떻든 뭐 우리가 신자파의 문제라든가 기존 우리가 개량주의 그 진보 정당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뭐 확실하게 좀 제기를 했고 그렇다 그러면 그 결론은 아까 이제 발제 속에서 나왔지만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라는 그 변혁적 그 정치를 기치로 우리가 중심을 잡아서 전선이 어떻게 할 거냐 이 주제를 저는 분명히 던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거와 맞물려서 그 기치로 하더라도 그러면 현상에서 우리가 신자파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존 어떤 진보 정당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기존 우리가 연대회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그 구성대가 진행되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그럼 우리가 그런 계급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그 강화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또 우리는 어떤 그 실천 그 방법들을 찾을 것인가 저는 뭐 그것이 동시에 같이 한 번 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그걸 첫 번째 우리 발자신 동지가 저는 뭐 이게 왜냐하면은 싫은 놈 다 빼고 나면 우리가 할 게 없거든. 우리만 하면 되는. 근데 우리만 한다 하는 거는 사실은 뭐 그러면 혁명이 다 뺐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중심을 잡아서 그럼 그런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데올로기 전선들은 좀 어떤 식으로 치고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인 거기에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는 어떤 단위들이나 사람들 또 그게 어떤 위에 어떻든 이게 대외적으로 나갈 때 그런 조직들이 조금이라도 그 계급적으로 그러니까 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저는 뭐 그 상태를 분석해가지고 그것이 같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뭐 주문으로 하나 드리고요. 첫 번째 발자신 동지한테. 그러고는 이제 양동규 동지가 아까 이제 뭐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했는데 좀 나눠서 보면은 우선 지금 우리가 현실 정치에 있어 가지고 그래도 전선
전선이 결국은 전체 노동운동의 계급적 그 전진을 만들고 또 현재 어떻든 의회 그런 문제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건 어느 비중에서 놓고 할 거냐 이런 제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그런 것들을 그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방향에서라도 뭐 정치가 되든 노조 뭐 아까 현장 사업이겠습니까 노조 사업이겠습니까 이런 뭐 어떤 위원회를 하자. 그러면 위원회를 어떻든 뭐, 그 한, 뭐, 네다섯 명 하든 세네 명 하든 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도 뭐 중요하게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어, 이 정치 영역과 또 대중과 결합하기 위한 이런 데 있어가지고의 어떤 고리들을 놓치고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봤자 그게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실제는 어떤 정세 플러스 또 우리가 또 운동적으로 좀 그러니까 개입할 수 있는 고리들을 실제적으로 확보하면서 우리 얘기를 하자하는 게 기조라고 보면 그런 걸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위원회나 뭐 노조사업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좀 두작했는데 저는 그 부분도 뭐 특별한 그게 없으면 적극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김영균 대표님이 얘기했던 뭐 그런 사업들은 일상 우리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그냥 그대로 포함해도 뭐 큰 문제는 없다 봐요. 그거 가지고 논쟁하거나 말거나 할 문제는 뭐 전혀 아니겠다. 좀 이래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오늘 토론에서 뭐 전부 다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 내부라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작업으로 하고 또 이후에 여전히 원래 이제 우리가 사실 오늘 그 대선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후 과제로 그러면 이후 사업에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어떻든 그럼 전선에서는 평가 이래 했다라는 공식 문구이라도 누가 좀 대표 지필이라도 해서 대선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누군가 뭐 어떻든 좀 적극 결합했던 뭐 양동규 동지가 하든 아니면 그 중에서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대선 평가 그 초안을 제출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그게 뭐 경선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됐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했고 결합했는 건 어떻게 평가한다. 또 어떤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우리 이렇게라도 그러면 우리가 전선에서는 이번 대선 어떻게 평가했다 하는 것들을 뭐 오늘 어떻든 간에 이 방향 위주로 쭉 됐기 때문에 거꾸로 그 평가가 오히려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을 누가 좀 대표 지필을 해서 다시 한번 좀 토론이 되고 또 이 토론하고 연계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정리해 주신 거. 아유,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회의를 했는데 그냥 뭐 아무요 우리는요 뭐 운영위급에서 회의를 했는데 아무 결론도 없고 그냥 집행위로 넘어가서 얘기한다 이런 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라고 봐요. 네, 저기 김영균 일정하게 좀 동지가 정리해서 말씀하신 넘어가줘야 거에 되지. 동의합니다. 네, 세 가지 얘기한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세 가지 네, 맞죠? 세 가지 네. 얘기해 볼까요? 네. 첫 번째 거는 내가 잘 어. 모르는데 여기 전원배 동지가 들었다니까 네, 주문을 많이 뭔가 했어요. 이 정치 방침에 대한 어떤 저기 지금 잡음이 들어온 거고요. 정치 방침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 내지는 해결 방안 뭐 하나 그 다음에 뭔가 그런 잘못된 어떤 정치 방침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건 이해를 잘못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인 사업, 연대 사업, 현장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김영균 동지가 얘기한 어떤 그러한 구체적인 노동전선이 해야 될 사업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토론을 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뭐였었나요? 대선 평가 초안을 대선 평가 작성해야 지금 하지 이거 안 않느냐. 됐다. 그러니까 그 진짜로 대선 평가 노동전선 입장에서 그 연대회의 평가 우리가 뭐 한계가 있지만 열심히 많이 참여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도 좀 하자. 우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그렇게 세 가지 네. 저 동의합니다. 일단 제 발제에도 그거는 나와 있어요. 연대 저기 참여를 했기 때문에
뭐 얼마나 결합한 거 상관없이 우리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네. 그다음에 그것이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데 우리 입장은 뭔지 이게 이제 필요하죠. 당장 필요해요. 네, 그거는 각조직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도 해야 된다. 동의하고. 그래서 대표 집필자를 한 사람 두자 이거죠, 오늘. 네. 양동규 동지한테 부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양동규 동지, 비판받을 각오하고. 저 대선 평가 초안 한번 짤 수 있어요? 노동전선의 입장에서. 아유, 여보세요? 예, 네. 예. 네. 예, 예. 동지들의 여러, 그 문제의식이 너무 담아가지고, 최대한 좀 한번 정리해서 또 운영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기 운영에 의해서 논의한 걸 합시다. 예, 차기 운영에 간략한 평가, 객관화된 부족함도 많았고, 또 어떤 어려운 정세 조건, 이런 것들 감안한 또 평가, 또 여러 가지 연대회의에 또 부족함 이런 것들 잘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김영기 동지가 제기하신 문제점 다 수용을 해서 얘기를 다시 집행위에서, 틀을 잡아서 다시 토론을 어떤 식으로 토론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뭐, 아까 그 열두 대표님 말씀 마스터 플랜이나 구체적 방침론이나 이 문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연동해서 뭐 성명서도 내고 연구도 내잖아요. 안 하는 건 아니잖아. 그때그때 뭐 제대로 못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지. 그거를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을지 문제도 조직적 실천이 되도록 제가 한번 정리를 혹시 할 수 있는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세요. 볼게. 네. 다른 또 얘기하실 거 있으십니까? 저요. 그 연대 태도 문제도 정리해야 되는데. 연대 태도. 아까 그건 여기 아니, 그건 좀 다릅니다. 다른 건가요? 그거는 연대회의가 친자파 부디인데, 그 연대 이렇게 문제 제기했는데, 그 이데올로기 투쟁이나 그에 대한 태도 문제는, 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여지가 우리 있습니다. 첫째 발제하신 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예. 네, 전원배 아까 그 동지가 문제, 하신데, 예. 변현배 동지가 확실히 제기를 했고, 기준을 잡고 그 얘기를 말씀했기 때문에, 그럼 그런 네. 것들 우리가 기준을 지고 하는 거에 저는 동의하고요. 이제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 치내고 할 거냐, 이런 문제로 접근해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개입 전략을 짤 건가, 아니면 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야 될 건 뭔가, 이런 것들이 아마 동시적으로 같이 제출돼야 그 어떤 비판과 주장이 좀 힘을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나요? 예, 해주세요. 저도 제가 쓴 글이 길게 정리가 돼서 다듬지를 못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그냥 올리기만 하자 그랬는데 그거는 뭐 당연히 제가 그들하고 같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정치 철학적 평가를 바로 연결해서 그래서 너는 누구하고 일할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울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 어떤 조직보다도 제가 주사파도 만나서 일을 하고 다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해온 사람이고 근데 왜 그렇게 어떤 정치 철학적인 영역하고 대중사업 영역을 구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 하지만 아유 뭐 할 사람 누가 있냐 그 사람들하고 일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해 갖고는 우리가 해소되지 바다의 소금물 물에 바다의 소금을 바다에 녹듯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엄청 크고 지금 우리는 한순간에 녹아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언제 녹았는지도 모르게 그 정도로 가녀린 역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적으로 숫자는 적지만 정치 철학적으로 우리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짜 물속에 소금같이 녹아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왜 이걸 그냥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게 활동도 노동당에서도 그 치욕을 겪으면서도 일을 하고 주사파하고도 내가 울산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노임 새끼들이 거기서 또 양아치였거든. 그 발제로 고른 거 알겠습니다. 보니까 예, 예. 다른 분 하실 얘기 없으면, 아니요. 네. 한 사람 뭐 한마디도 안 한 사람 있잖아요. 오늘은 말할 분위기가 아니라. 말을 나왔죠. 식당에 가서 오늘은 안 나갔대. 아닌 것 같아요. 야, 정말. 아니, 박사님이 여기 이제 많이 들어와서 분량을 내놓으시면 네, 마지막 박찬호 동지 한마디 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좀 일이 있어서, 개인적인 일이 있어갖고, 사실 뭐 집회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사과를 드리고, 특히 김영진 동지가 느끼는 그 외로움이나 고독감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 같이 봤을 때 크게 이의가 없는 상황에서 한다라면 적극적으로 같이 손발이 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정말 대신 같이 했을 뜻은 어쨌든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형태든, 이 날도 더워 죽겠는데, 뭐, 이 토론까지 또 하고 글도 써야 했던 전원배 동지의 심정 또한 얼마나 이해가 됩니다. 마음은 급한데 세상은 내 뜻대로 안 움직여주면 참으로 힘든 일들이죠. 저 심정도 그와 똑같다. 다만, 구체성 이야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이게 끝나고 나면 6시에 일을 하러 가야 돼서 7시간 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철근 박스를 날르는데, 그 넘어지면은 사람 몸이 딸려갈 정도로 무거운데, 그 24톤 트럭에다가 짐을 가득 싣어갖고 해서 밀어넣는 거. 소나 말처럼 끊임없이 7시간. 받는 돈은 8만 7천 원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인가? 며칠 전이죠? 여러분도 다 신청을 했겠죠? 아니면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신청 안 했을 있어요. 재난지원금 받겠죠. 받아. 맞지. 그거 큰 돈입니다. 그렇죠? 8만 7천 원인데 3파 24. 3일 동안 일한 금액이니까. 자, 구체성은 구체성. 또 내가 한편으로는 자영업자에 속해 있는데 하루하루 계속 일을 하고 한 달을 일해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그럼 나의 노동은 어디로 가는 거야? 이 자영업자인 나에게 최저임금이 얼마 오르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 그건 가정노동이고 자기 노동을 쥐어짜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나와 같은 사람은 소수자입니까? 저 맨날 저 신자파들이 얘기하고 뭐 결집에서 얘기가 페미니즘 얘기하는 소수자입니까? 내가 볼 땐 60에서 70%가 그렇게 속해져 있다고 봐요, 여기. 바로 이런 점에서 구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성. 무조건 달라야 되고 반대해야 되고 무조건 무엇이 색달라야 되고 먼 미래에 있을 거 그것이 어떻게 될 줄도 자신도 모르면서 그걸로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믿는 거 그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두 가지 다 실패했다고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불의 NL이든 PD든 아니 트럼프에 대해서 15% 관세 어쩌고저쩌고 결국엔 농민을 희생하고서 노동자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GM이 철수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8천 명, 9천 명의 노동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역까지 하면 더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에서 구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성.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걸 알았어. 내 노동은 어디 갔는가. 너무 가슴 울리는 그 글을 써야 된다니까. 구체성을 뭐, 그게 진짜 중요한 얘기죠. 진짜로. 저 얘기를 좀 접속하신 분 따로 얘기 없으시면 여기 얘기 다 해서 마칠까 합니다.